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부자 얘기인데 우리 새해 인사로 건강하세요처럼 뭐 부자 되세요 이거 단골 얘기잖아요. 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나? 이런 걸 좀 쫓아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요즘에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먼저 성공한 부자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했느냐, 부자들이. 올해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많이 늘리셨다는 거죠. 이 주식 투자를 봤을 때 그럼 부자들은 어디에 많이 투자했냐를 봤더니 역시나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현대자동차, 4위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뭐 IT, AI, 뭐 휴머노이드, 원전 이런 쪽에 투자했는데 부자들의 선택이 옳았어요. 실제 이제 삼성전자의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이 57%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주식 투자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실제 주식 투자가 굉장히 핫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부자들이요 또 어디에 많이 투자했느냐? 코스닥을 추종하고 있는 ETF를 좀 많이 투자했습니다. 코스닥이요? 네, 코스닥. 어제 매수 사이드카 걸렸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 근데 부자들이 이미 알고 거기에 또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디에 투자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느냐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의지와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또 정부 의지하면 요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올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부자들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은요. 역대 1위입니다. 뭐 계속 1위였는데 근데 그 범위가요. 그 수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는 KB 부자 보고서라는 게 매년 나오는데 작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봤더니요. 1위가 이제 부동산이기는 한데 그 수치, 그 비중이 21년도에는 59%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2025년도 와서는요. 이게 54.8%로 줄었습니다. 점점 더 부자들이 이 부동산 쪽에서 돈을 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실제 이제는 올해 들어와서 다주택자 혜택 축소하죠. 그다음에 보유세 강화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올해 들어와서 매물이 좀 늘고 있어요. 실제 이제 부동산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보다요. 이제 서울시 아파트의 매물이 14%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시장에서의 부자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손해가 극심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은행에서 나왔던 부자들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3분의 1 정도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는데, 근데 무엇보다 작년 10월 달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요, 정확하게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의 전망도 점점 더 어둡습니다. 왜 그러냐면 ETF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가상자산과 특히 비트코인과 이런 어떤 기술주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디지털 금이 아니라 이런 변동성이 심한 기술주와 연동이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기술주가 빠지면 비트코인은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평론가님 말씀 참고해서 새해 부자 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 계속 오르는 이유는입니다. 자, 어제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1000조 전자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이제라도 들어가도 되는 거냐 고민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팁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지금 산다 안 산다 이런 논란보다는 일단 분할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이 이미 숫자로 잡혀 있다라는 거죠. 매출, 4분기 매출이 93조 원, 영업이익이 20조를 넘었습니다. 네. 실적 숫자로 나오죠. 두 번째, 공급 제약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못 따라가요. 이게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메모리 가격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 이게 삼성전자의 오름폭이 굉장히 무섭다. 물론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추격 매수가 좀 위험한 이유는요. 일단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게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미 주가에 이런 좋은 이슈가 다 반영된 거 아닌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1등에는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1등 할 수밖에 없는 뭐 이유 차고 넘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계하는 분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점들 좀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체크리스트 3가지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면은 메모리 가격이 꺾이는 순간을 보셔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메모리 가격 언제 꺾이는데 이슈머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HBM 공급 타이밍과 경쟁 구도입니다. HBM 훈풍 불고 있죠. 그런데 그냥 경쟁 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타이밍도 잘 제시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오르는 쪽만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 반도체만 하지 않습니다. 종합 전자회사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쪽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뭐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좀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 어떤 점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이제 HBM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주주환원인데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요, 특별 배당을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이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 배당, 주주환원 정책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3가지 이유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 보시겠고요. 특히 이렇게 AI 훈풍, 그다음에 메모리 가격, HBM의 기대, 그다음에 이제 주주환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포인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용한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비트코인 큰 손들은 이미 발 뺐다입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8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는데 한때는 뭐 시장이 불안할 때 더 많이 몰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더 이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현재로 보면은 비트코인은요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든지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 아니야 하실 텐데요. 지금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이제 변했는데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기술적, 심리적 지지선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8만 5천 달러 내려갔고요. 8만 달러도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 하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요. 금, 은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금, 은이 오를 때 비트코인은요. 전혀 오르지 않고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오면 가장 먼저 빼야 되는 자산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을 이제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사상 최고가 기록했던 게 지난해 10월쯤이었는데 그때 보면은 12만 달러를 넘었었거든요. 이때랑 비교하면 거의 40% 가까이 떨어진 건데 지금 키워드를 보면 큰 손들은 이미 발 뺐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유동성 회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 유동성 회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케빈 워시의 이제 등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이사를 이제는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발칵 뒤집었던 것이 이분이 원래 매파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서 비둘기패자적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이게 많이 좀 성향을 바꿨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단기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니까 네. 금리 인하는 이뤄질 거야. 하지만 위험이 오면 언제든지 이 사람은 매파적 성향,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달러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달러 가치 오르니까요. 갑자기 금은 시장이 완전히 주말 사이에 무너졌고요. 네. 그 다음 날 이 비트코인도 완전히 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유동성이 사실상 이제 회수되는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있습니다. 싼 엔화를 빌려서 이런 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일본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빨리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서 돈을 빼느냐? 비트코인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엔화를 이제 갚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빠른 큰 손들, 정보가 빠른 큰 손들이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ETF 상품에서 이제는 물량이 빠져나갔는데 그동안 비트코인이 올랐던 이유는요. 기관 투자자들의 ETF 자금이 몰렸기 때문인데 석 달 사이에 이게 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 넘는 돈이 훅 빠졌거든요. 그런데 큰 손들은 다 나가고 있는 거죠. 하방을 지지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이런 알트코인 다 포함해서 가상 시장이 지금 완전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7만 달러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이거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만 달러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현 시장에서 볼 때 이 구간이 좀 있습니다. 먼저 8만 달러가 심적 지지선이었는데 이게 이미 깨졌죠. 그러면 2차 지지선이 7만 5천 달러가 되고요. 지금 거의 7만 7천 달러, 7만 8만 달러, 7만 8천 달러가 되다 보니까 야 이거 7만 5천 달러도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7만 달러인데 이 7만 달러 만약에 무너지면은 완전히 패닉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작년 10월이었거든요. 이때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3개월 사이에 쭈루루 흘러내리면서 이제 2월에 와서는 38% 하락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다 유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레버리지 물량이 한꺼번에 10월 달에 청산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누군가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 아니야? 지금 들어가야 돼.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말리시라.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 하락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